한혜기와 함께하는 AI 전력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자공학과 장현수 학생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미국과 러시아는 기록적인 폭염이 덮쳤습니다. 우리나라는 39년 만에 가장 늦은 장마가 시작되었고 10월 중순에 때이른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수차례 산업혁명을 거치며 인류는 눈부신 발전을 이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교토의정서, 파리 기후협약을 맺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래스고 기후조약을 채택하며 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고소득 국가는 202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 기금을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며 그 의지를 강화하고 있고 세부 내용인 그린 뉴딜을 통해 기존의 전력 시스템에 변화가 있을 것을 전망했습니다. 그중 인공지능과 전력 계통이 융합되어 전력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차세대 전력 시스템인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차현우 학생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현우 학생. 안녕하세요. 화학공학과 1학년 차현우입니다. 저는 올해 입학한 21학번 새내기인데요. 제 전공에서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전력 시스템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고교 때부터 연료전지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그리드 시스템과 연료전지에 대해 탐구하고 선호물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클린 에너지로의 전환과 원자력 에너지에 적합한 에너지 믹스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아주대학교 학업원과 에너지 관련 주제로 이야기하게 되어 참 좋은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에 어제 밤잠 더 설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평소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네, 매우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고교에서 UN의 SDGs에 대해 배우고 환경이라는 교과에 대해 배우고 나니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구온난화가 심해져도 인류는 계속해서 변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 평소 생각하던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이 있을까요? 저는 예전부터 화학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연료전지를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료전지를 전력 시스템에 적용하는 데 있어 대형 발전 스택을 제조하고 에너지 제조 단가를 맞추기에는 일부 어려운 점이 있어 아무래도 우리가 미래의 전력을 사용하려면 보다 진보된 원자력 발전 시스템인 나트륨 원전이 사용될 수 있다 싶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SFR 원전이나 소듐 원전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현우 학생이 화학공학도이다 보니 연료전지를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으시군요. 또한 연료전지에 대한 책으로 원자력 발전 기술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차세대 원자력 발전 기술 등으로 전력 생산을 활발히 하는 방법 외에도 앞으로의 전력 시스템은 생산한 전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전력망을 지능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슈도 역시 중요해 보입니다. 그에 부합할 수 있게끔 인공지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차현우 학생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과 유사하게 학습 후 사고하는 컴퓨터 기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력 시스템의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노력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스마트 그리드를 가장 대표적인 인공지능과 전력망과 융합한 사례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제 자택에 스마트 계량기, 전력선 통신 기반 전력 IoT 설비 등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국내 전력망의 진흥화를 꾀한다면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자료로 수집해서 전력 사용 현황을 맞게 교전 및 배전 시스템을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과 유사하게 학습 후 사고하는 컴퓨터 기반 알고리즘이다. 네, 좋습니다. 차현우 학생 자택에 스마트 계량기 등 스마트 그리드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네요. 점차 스마트 그리드 기반 시설 인프라가 갖춰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전력 계통이 인공지능 기술과 만나 점차 지능화된다는 의미겠지요.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탄소 저감 정책과 탈원전 정책을 필두로 하여 에너지 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면 단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가 기존의 탄소 배출이 많은 기저 발전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인데요. 차현우 학생이 생각하기에 신재생 에너지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신재생 에너지의 장점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해도 탄소 배출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설비도 소형으로 제작이 되고 있어 일반 가정집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의의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개발도상국의 전력망 접근이 제한된 구역에서 정말 좋은 장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많은데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 예측이 어렵고 불안정하며 비용이 많이 비싸고
동일 에너지를 생산할 때 필요로 하는 부지 면적이 매우 넓다는 것이 단점이 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보다 탄소 배출량이 낮고 사용자도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자가 되는 양방향 전력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겠죠. 하지만 기상에 영향을 받는 신재생 에너지는 간헐성, 불확실성을 띠며 예측이 어렵고 불안정하며 에너지 단가가 올라간다는 점은 꼭 계산해야 할 단점이자 과제입니다. 앞서 정리해드렸듯이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가 계통에 연결되면 변동성과 불확실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풍력 발전의 경우 바람이 한정없는 날과 태풍이 치는 날이 있어서 전력이 너무 적게 생산되거나 반대로 너무 과하게 생산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력 생산의 예측이 불분명하면 안정적인 공급이 보장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그리드라는 새로운 전력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 차현우 학생이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앞서 말하신 대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환경의 특성이 발전 환경에 있어 정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날씨가 계절마다 확실히 구분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날씨가 점차 춥거나 매우 더운 극단적 기후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냉난방 수요도 큰 편이고요. 기후 영향을 크게 받는 신재생 에너지의 계통 결합에 있어서 불확실성 해소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지능적인 전력망을 이용해 전력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관점에서 나온 전력 배전 시스템인데, 장점은 먼저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여나갈 수 있고 소비자도 에너지 공급망에 참여하여 여러 보상을 받으며 에너지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에너지 사용량 최적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사용에 있어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사용에 있어 전산에 의존하는 것이 큰 리스크고 점차 증대되는 해킹 위험도 정말 큰 단점입니다. 실제로 이미 고도화가 완료되고 전력망과 유사한 시스템이라고 알려진 상하수도망의 해킹 사건도 지난 2013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발생해서 상수도 펌프가 마비된 사건이 있었고, 2014년 1월에는 일본 몬주 핵발전소가 사이버 테러를 당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스마트 그리드의 장점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상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의 불확실성, 간헐성을 스마트 그리드 기술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단점으로는 IT를 이용하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의 특성상 해킹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전력은 국가 기반 시설이고 전력망이 해킹된다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의료, 국방, 산업 등이 마비되니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 분석 기관인 가트너는 핵심 인프라의 IP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사이버 공격자들을 강하게 유인할 수 있다고 경고한 보고서를 발표했고요. 실제 2009년 푸에르토리코 스마트 미터 해킹 사건 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보안 문제에 대해서 미 전력연구소 수석기술연구원인 크리스틴 호츠워그는 머신러닝을 통한 자동 스마트 그리드 모니터링은 전문 해커 유입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내셔널 그리드 파트너는 최근 사이버 보안 모니터링을 위해 AI 기술을 도입했고, 스마트 그리드 구축, 유지, 업데이트, 예측, 고객 서비스와 같은 다른 작업에도 AI를 적용해 자동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여러 산업과 융합되면서 해킹에 의한 보안 문제는 비단 스마트 그리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알고 계신 스마트 그리드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전력선 통신을 응용한 IoT 스마트 미터와 SK텔레콤의 로라망을 응용한 스마트 계량기 설치 사업이 스마트 그리드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IBM사의 딥마인드 기반 풍력 발전 전력 판매 최적화 시스템, KT의 스마트 에너지 관제 시스템 정도가 있겠습니다. 네,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국외는 딥마인드 등이 있고 국내는 KT와 SKT 등이 있습니다. 딥마인드는 미국의 700기가와트 규모의 구글 풍력 발전소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상 예보와 과거 풍력 터빈 데이터를 입력한 인공신경망을 활용하여 36시간 전에 풍력 발전량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1년도 되지 않아 풍력 에너지의 가치를 약 20% 향상시켰다고 하네요. KT는 AI 기반 EMS 기가에너지 매니저를 출시했고, 또한 인공지능 에너지 관리 플랫폼 KT MEG를 통해 고객 맞춤형 최적 운전 서비스와 ESS 운영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SKT는 EMS E-오티마이저를 개발하여 460여 고객사에 적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질문은 지난 11월 13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글래스고 협약을 통해 세계 각국이 석탄 사용의 단계적 감축을 포함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 합의를 했습니다. 글래스고 기후협약 초기 협상 초안에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완료된 협약의 내용에는 단계적 감축에 대한 합의로 다소 약한 기후변화 대응 협약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차윤호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공학도로서 주어진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석탄 발전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국내에서는 화력 발전이란 용어를 더 많이 선호합니다. 이 화력 발전은 석탄, 갈탄, 유연탄, 그리고 유류 등 연료원을 가리지 않고 포괄하여 지칭하는 말인데요. 화력발전에 대해 서술하자면 화력발전 중단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화력발전소는 기반 전력 시설물이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기저전력을 이루는 최대 발전 설비입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일반 석탄 발전은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화력발전도 석탄가스와 복합발전이라 불리는 IGCC 등 저탄소 배출, 화석연료 솔루션 등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면 충분히 저탄소 녹색 발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조차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은 화학공학도로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공학도로서 우리 사회가 이제 맹목적인 경제 발전을 추구하다 환경과 우리 사회를 보다 많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기술이 어떻게 우리 사회와 환경 친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많이 생각해보고 또 이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기술을 공부하고 연구하며 또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력망 문제에 있어 지금 사용된 솔루션들이 오답이니 무조건 그린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접근보다는 현재 사용하는 전원들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관찰하고 우리 사회에 보다 적합한 방향으로 발전이 가능한지 잘 살펴보고 만약 발전이 가능하다면 해보고 불가능하다면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에너지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전자공학과라 그런지 연료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고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최적화된 전력 생산, 공급, 소비,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태양광 패널 등의 효율을 높이는 등의 생각을 했는데요. 차윤호 학생이 말씀해주신 IGCC 등 저탄소 배출 화석 연료 솔루션 등이 흥미롭습니다. 또한 저 역시 차윤호 학생이 말씀해주신 대로 환경의 보존과 사회의 발전 사이에서 교집합을 찾고 이원화된 정치적 개입이 아닌 해결 지향적인 정책이 만들어져 지속 가능한 인류의 발전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신입생인 차윤호 학생이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대학 생활에서 좋은 추억도 쌓으시고 진로에 대한 견문도 넓히는 훌륭한 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1비에 참여하기 전 전력 AI에 대한 생각과 1비를 참여하여 전력 AI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고 인터뷰한 후 전력 AI에 대해 생각이 달라진 것이 있나요? 과거에도 인천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과학토론대회에서 제주도의 발전 설비를 증설한다면 어떤 설비를 구축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스마트 그리드, 이제 특히 외편 그리드로 전환하는 데 있어 어떤 솔루션이 부각되는지에 대해 배우고 원전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과 현행 발전 솔루션과의 비교 분석을 많이 해볼 수 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화학공학도로서 발전 시스템에 있어 전문성을 조금 갖춰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고 발전 솔루션도 중요하나 배전 솔루션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그리드가 완전히 구축된 대한민국의 미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게 기획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스마트 그리드를 중점으로 이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차윤호 학생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기후변화와 인류의 지속적인 번영 사이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인공지능의 활용성은 폭발적으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력 시스템도 인공지능과 융합되어 전력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전력망으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가는 길목을 우리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빛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자공학과 장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